나루토 사스케 같은 것도 남자들은 이런 우정을 나누길 바라잖아요. 잭잔느 네지 코쿠토 공략했고요. 한 줄평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도로 발달한 마초는 BL과 구분할 수 없다 가 되겠습니다. 프로레슬러들이 기싸움 하는데 서로 절대 안 물러서서 키스하잖아요. 아시죠? 이런 느낌을 받았고 미식축구 선수들이 고투로 칼싸움 한다는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한 썰을 들었거든요. 그들은 엄청 마초라서 남자랑 그런 오해받을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남자를 아예 그런 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본인이 그런 대상이 되리라고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어서 거의 사귀는 이런 키스 같은 행동을 해도 뭐야? 쟤네 사귀나 봐? 이러지 않고 그냥 미친 새끼들, 재미난 녀석들, 야 다음엔 나랑 해, 약간 이러면서 웃는 그런 특유의 바이브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나루토 사스케 같은 것도 남자들은 이런 우정을 나누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저는 이 비실이 내집군 루트에서 느꼈거든요. 과장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플레이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잭잔느는 남자만 갈 수 있는 연기 학원인 유니베일 학원, 이 학원을 배경으로 하는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이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주인공인 나 키사는 우연한 계기로 이 학원에 남장을 한 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절대 정체를 들키지 마라 라는 조건을 걸고 이 학원에서 6명의 공략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필 네지쿤을 공략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처음에는 요나가를 공략했고 네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벤트 CG가 너무 언니 같아서 차라리 미츠키나 그 후미같이 대놓고 잔느 역할이라서 언니 같았던 건 상관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코노코 캐릭터를 막 싫어하지 않아서.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언니 같은 게 좀 별로인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1회차에서 요나가 공략을 제가 실패했어요. 1회차는 무조건 키사 루트로 가는 거 맞죠? 호감도랑 레벨이랑 이런 거 모든 조건을 만족했는데도 요나가 루트가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략을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스포 맞을까봐 확인을 못했는데 제 가정은 1회차는 무조건 키사 루트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댓글로만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회차 키사 루트를 플레이하면서 네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천재라서. 특히 겨울 공연 때 호감도 피크를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서사 엔딩이 나잖아요. 겨울 공연 때. 이런 엔딩을 쓰는 놈이라니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시나리오 라이터분이 열일을 해주신 거지만 그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는 작가가 네지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지쿤에게로 자연스럽게 호감이 간 거죠. 이후에도 중앙국의 키르체까지 수월하게 되게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정말 재미있는 극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천재 같은 거예요. 잭잔느라는 칭호를 처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유연함에서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애일까? 이런 호기심이 들어서 불과 2회차 때 네지를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공략이 너무 어렵더만요. 그래서 저 굿엔딩까지밖에 못 봤어요. 레벨을 30까지 올려야 되는 거 맞죠? 근데 29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도저히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엔딩을 봐버렸어요. 다른 수치들을 제가 다 11에 맞춰놓고 그 뒤로는 막 후반부쯤에는 모나스쿨도 계속 틈틈이 돌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30 만들려면 한참 앞으로 가서 노가다를 해야 할 게 뻔해가지고 엄두가 안 나서 제가 굿엔딩으로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루트를 공략을 했지만 맨 마지막 이벤트는 못 본 상태이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주시고 다음 내용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호평 먼저 할게요. 첫 번째는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련하게 웃는 얼굴, 특유의 웃는 얼굴 있거든요. 그 방방거리는 캐릭터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웃음을 짓고 얼굴을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고마워. 이러면서 얌전히 웃을 때마다 갑자기 미모가 확 올라가. 솔직히 유저 입장에서는 더 남발해주면 좋겠다 였는데 이걸 분들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웃음 진짜 미쳤다. 이거 계속 쓰고 싶다. 이렇게 느꼈겠지만 캐릭터성을 고려해서 이 웃음이 계속 나오면 이 캐릭터는 개성적이지 못하다 라는 판단이 더해져서 절제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절제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평소엔 그냥 공통루트 막 이런 데에서는 그의 외모가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저조차도 키사루트를 겪고 천재성에 이끌린 거잖아요. 그리고 내지 자체가 외모로 승부하는 캐릭터도 아니었고 감초 느낌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멋이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 미모 굉장한 녀석이다. 이 녀석도 유니베일의 엘리트다. 이런 걸 어필을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 막판에 중앙구 키르체 할 때 갑자기 관객들이 어머나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평소에는 얼굴도 다 가리고 여장하고 막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때는 한쪽 눈만 가린 무난한 의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잭을 맡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따가 좀 할게요. 그리고 본인 천재성을 되게 잘 아는 오만한 성격 이런 것도 전 좋았어요. 나는 천재고 앞으로 무대를 하면서 죽을 거다. 이런 맹목적인 모습? 여자나 뭐 사랑 이런 거에 관심 없어 하고 이런 난 무대만 할 거야. 이런 무대만 아는 바보 같은 모습이 줏대가 작살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됐어요. 그의 성장을. 그리고 그런 애가 자라서 계속 의기양양하게 재능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 언제까지 내가 천재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룬 것도 좋았습니다. 전 권지용 씨 예전 인터뷰들 좋아하거든요. 삐딱하게 나왔을 때인지 뭐 빅뱅 시절이었는지 그럴 때 했던 천재성에 관한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고갈이 무섭다. 이런 아련했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런 면모를 이 네지 코쿠토 군의 뮤트에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즐기면서도 내 재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공포. 이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제 사담을 좀 더 하자면 나이가 지금 18살? 17살? 이러잖아요. 고3이잖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란 말이죠. 지금 19, 19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그래서 앞으로 예술을 하면서 많은 시련이 닥치겠지만 앞으로 또 100년은 더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더 많은 시련이 닥치겠지만 이 녀석이라면 호들갑 떨면서 남들한테 피해 다 끼치면서도 뻔뻔하게 돌아와서 천재성이랑 그의 사교성으로 계속해서 정력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장래가 기대되는 천재였다. 이게 너무 잘 구현이 된 것 같다. 다음에는 충격 포인트들을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냥 좋았던 포인트들 말고 충격적이면서도 좋았던 포인트들 또는 그냥 충격이었던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한 줄평 내렸잖아요. 고도로 발달한 마초는 비엘과 구분할 수 없다. 마초력을 네지 코쿠토 루트에서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은한 여염이 있어. 근데 마초식으로 약간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야. 약간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여자는 남자를 파멸시키는 악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형성된 거긴 하지만 중간에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가 여자면 난 너랑 애 낳았을 텐데. 약간 이런 발언하는 이벤트였는데 기억하세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키사 입장에서야 가슴 철렁하는 발언이죠. 왜냐면 내가 여잔 거 들켰나? 나 진짜 여잔데 왜 이런 발언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내지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끼는 동성 후배한테 너랑 얘기 낳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천재 아기가 궁금하다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그래서 이런 상상을 왜 하지?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아무리 여성 공포증이 있다고 해도 그걸 동성 후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즉 키사랑 생각해 본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약간
나는 연출, 연기 천재고 키사도 연기 천재.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거야. 끝까지 같이 가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와, 키사가 여자라서 나랑 애 낳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천재가 태어날까?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두 번째로 괘씸했던 건 본인이 여자인 이프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키사인 우리를 위한 대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괘씸했다. 근데 제가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너무 비호감이니까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손주 볼 생각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지도 사실 키사한테 관심이 생겨서 다른 남자애들이 그렇게 하듯이 미래의 손주까지 생각한 건데 막 결혼하고 아들이랑 딸이 이렇고 그들이 커서 나중에 결혼하면 손주까지 보고 나랑 키사랑 노년의 모습으로 손주들을 잘 돌봐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한 것 같은데 키사가 남자라서 내지의 그 합리성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거에 제동이 걸려서 나 왜 키사랑 이런 생각하지? 걔 남잔데? 아하, 천재가 궁금해서 그런 거로구나. 궁금하긴 하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내지가 키사한테 좋아하는 마음, 호감이 생긴 상태를 나타낸 거라고 한다면 처음에 느꼈던 제 거부감, 내지는 그 비호감스러움이 좀 옅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툭툭 던지는 말이 저한테는 마초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충격 포인트는 키사짱이 여자 같아서 의심하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 이벤트 CG가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두 번째 충격 포인트였어요. 본인이 남자 역 할 테니까 네가 여자 역 해. 그래서 나 꼬셔봐. 유혹해봐. 이런 이벤트였는데 처음 보고 너무 경악했어요. 키사가 되게 난감해 하잖아요. 나 여자인 거 들킨 거 아니야? 아니면 연기하다가 들켜버리면 어쩌지? 그리고 왜 이런 어려운 연기를 시키는 거지? 막 이러면서 난감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너무 이걸 느꼈어. 위계성폭력 같다. 라고 느껴버렸어. 3학년 하늘 같은 대선배가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1학년 쫄따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키사가 진짜 남자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감수를 하려고 그걸 시킨 거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고 한편으로는 내지가 좋아하는 거를 아니까 키사에게 호감이나 호의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새끼 흑심 채우는 거 보소? 이런 소리도 절로 나왔어요. 근데 와중에 선택지 반응이 궁금해서 다 눌러봤다. 아무튼 키사의 성별을 의심해서겠지만 흑심을 채우는 것 같아서 3학년이 1학년한테 압박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불호였다. 불호로 끝난 충격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불호 이벤트를 내지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들 에피소드도 빨리 봐야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지에게 이런 모든 설정과 이벤트들이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거라면 그렇게 탓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였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가벼운 포인트를 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충격받았던 건 사복이었어요. 이거 뭐임? 이 빨간 장갑, 빨간 빵모자, 귤색 목도리, 청록색 외투. 다른 캐릭터들의 옷도 전위적이어서 놀라긴 했는데 내지는 이 색 조합만으로 저를 진짜 깜짝 놀랐겠어요. 여기 이거 좀 무난하기만 해도 사실 별로 깜짝 놀랄 만한 복장은 아니었거든요. 머리가 보라색이잖아요, 내지는. 튀는 편이라 더 보수적으로 입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도기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나이 더 먹으면 옷 되게 잘 입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부족했다. 극에서 보이는 의상들은 다 좋았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관 같았고 로팡 같은 데에서 나오는 평범한 뭐 드레스나 제복이나 이런 거였다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 있고 좋은 복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복장들이 사복화가 되니까 불호로 작용을 하대요. 특히 고백할 때 이 차림으로 고백을 해서 이벤트 CG가 떴잖아요. 이 차림으로 너를 좋아하고 있어 고백 갈겨서 되게 놀라가지고 캡처를 엄청 해버렸어요.
와중에 빵모자를 벗긴 했지만 여전히 불호였다. 이거 갤러리에서 보면 약간 빛이 바래져서 처음 봤을 때보다 양호해 보여요. 그래서 충격 방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충격 포인트는 아버지 서사였어요. 내지가 여저격 캐릭터를 쓰잖아요. 내지도 인정한 거였고, 이게 아버지 서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캐릭터만 썼던 것 같아 라고 반성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정을 얘기를 해줬을 때 아, 아빠를 원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랑 엄마를 버리고 불륜 상대에 올인해서 재능까지 잃어버리다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라? 싶어졌던 거예요. 바람나서 재능이 없어진 아빠를 불쌍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 바람난 배우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2차로 충격을 받고 1차는 여기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2차로 충격을 받은 다음에 겨울 공연을 거치고 나서는 그 불륜을 시작한 게 이 배우분이 아니라 아빠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아빠한테 실망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전. 이입을 하고 있었어. 여전히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배우를 너무 사랑해서 머리에 그 배우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거야. 나도 천년의 사랑 중이라 알아. 약간 이런 생각을. 마침 본인도 천년의 사랑 중이라서 완전 이입을 해버렸어. 그래서 아빠의 최후까지도 이해를 해주잖아요. 아빠는 비관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려고 갔다가 불행하게도 사고가 나서 삶을 마감한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홀가분해지는 내지를 보면서 저는 내지의 엄마가 떠오름. 친모분이 떠오름. 엄마의 보살핌만 받으면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랑 살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혼자 내지를 키우고 유니베일까지 보낸 거면 이 명문 유니베일까지 보낸 거면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었을 텐데 무대와 불륜에 정신 팔린 아빠보다도 자신을 키워준 엄마한테는 아무런 유감도 동경도 없다는 이 포인트가 진짜 마초 같았다. 그리고 제가 괜히 찝찝한 걸 수도 있는데 키사를 이 배우에 비유를 하잖아요. 내지의 뮤즈 같은 존재고 내지를 아빠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한 매개체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바람핀 상대를 투영해서 키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한국인인 저한테는 좀 띠용 포인트로 느껴졌고요. 결혼하자고 막판에 청혼을 하잖아요, 내지가. 이것도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아빠의 바람을 이해한 아들이 하는 프로포즈라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비판만 엄청 했는데, 개인적인 호를 말하자면, 그래, 아빠는 이렇게 했었구나. 사실은 그렇게 비관에 젖어서 한 게 아니었을 거야. 아니었을 수도 있겠어. 라고 결론을 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냉소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그랬지만 난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왜냐? 난 찐사이자 뮤즈인 너를 벌써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랑 슬럼프든 뭐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중앙국의 키르체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갔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전형적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지스는 뭔가 브로 포인트를 좀 갖고 있는 게 캐릭터성인 것 같아서. 근데 이때 천재, 아기 낳자 뭐 이렇게 했던 최악 발언을 주워 담아준 거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청혼에서. 그리고 또 충격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마지막 극에서 주인공이 키사랑 나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저만 눈치 봤나요? 이래도 돼? 커트가 착했기에 망정이지. 마지막에 대놓고 연애했잖아요. 극본부터 본인 첫사랑 때문에 피해 끼쳤고 다른 애들한테도 둘이 잘 다니는 걸 공공연하게 보여줬으면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둘이 연애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나나 만혜가 거기 있었으면 계속 수근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둘이 붙어 다니더니 둘이서 잭잔느 차지하는 건 뭐냐?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말을 계속 했을 것 같고. 그래도 코트 애들이 넘어가준 건 내지가 그간 보여준 뭐 퍼포먼스 그리고 키사의 인망 이런 것 때문일 거라고 믿어요.
충격 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쉬웠던 점, 불호에 가까운 점이었죠. 이게 뭐냐면 가려놨어요. 키사 루트에서는 키사의 대적자로 추이가 나오잖아요. 둘이 로맨스 일절 없이 천재성 대 천재성으로 붙어서 대결을 하잖아요. 물론 추이가 키사한테 내 잔느가 되어줘 뭐 이런 발언을 하기는 하지만 프로포즈나 고백 같은 게 전혀 아닌 흑심이 하나도 없는 담백한 발언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천재지만 키사는 모두와 함께 연극을 만들어가는 걸 추구하고 추이는 그렇지 않은 채로 대결을 펼친다. 그래서 솔로로 나 이렇게 혼자서도 모든 거 할 수 있어. 잘 봐. 이러면서 본인이 혼자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데 결국에는 키사가 승리를 하면서 추이가 내가 중요한 걸 잊고 있었다면서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지루트에 들어서면서 네지가 추이 대적자가 되었다. 둘이 친했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내 라이벌인데 포지션이 그렇게 돼서 좀 식었어요. 네지도 연출가, 연기자로서 추이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됐지만 그걸 꼭 키사의 역할을 가져가면서까지 해야 했나? 라는 비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트에서는 어쨌든 네지가 마이페이스고 개성이 세고 이런 게 있어서인지 키사도 네지한테 은근 휘둘렸거든요. 키사 루트를 바로 보고 와서 되게 주도적인 주인공을 보고 네지 루트를 타 보니까 좀 수동적이 되었던 것 같다. 이게 아쉬웠던 점이다. 그래도 좋은 점은 사실 더 많았어요. 재밌었거든요. 이게 네지 루트는 저 스스로도 신기한 계기로 플레이를 하게 된 캐릭터였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재성으로 이끌려서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얼빠거든요. 일러스트 때문에 거의 픽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느낀 천재성과 감동으로 픽한 친구였기도 했고 전형적인 남주보다는 감초에 가까웠던 일관적인 캐릭터성도 좋았다. 그리고 키사의 정체를 의심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너는 네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대사를 막 칠 때 이 대사가 저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했고 키사를 플레이하고 있는 게 플레이어들이니까 이런 메타적인 재미를 주는 것도 좋았고요. 이거 말고도 뭐 좋은 점은 더 많았지만 일일이 말하자면 너무 구구절절해질 것 같아서 그냥 네지 코코토에 대한 후기는 그럼에도 정말 재미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미츠키 공략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